네, 자, 시험 잘 보셨죠? 네. 자, 정답 확인하시고, 1번부터 볼게요. 일단은 만점은 없고, 예. 만점 나면 안 되지. 1등은 90점이 한 분 계시고, 예, 예. 자, 90점. 예. 평균은 한 60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뭐 무난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조금 긴 편이고 제가 1번 좀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고 중간중간 몇 개인가 몇 개 넣었더니만은 몇 개인가 좀 예민하죠. 근데 실제 시험에는 몇 개인가는 안 나옵니다. 요즘 추세가 몇 개인가는 안 내고 있어요. 안 내니까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는 되지만 몇 개인가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 차원에서 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잘 보시다 보면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가면서 하셨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고 중간에 시간이 없죠. 중간에 조금 새로운 얘기를 몇 개 넣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든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점검을 할 거니까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1번. 자, 1번 저 길게 이제 뭐 넣어놓긴 했는데요. 일단은 당사자를 딱 찾아가지고 해당 등기의 권리자문자를 찾아야 돼. 해당 등기. 전체적으로 얘가 센 사람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등기에서 누가 권리자인지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자, 을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자, 을 명의의 자, 갑소유인데 을이 저당을 잡았어요. 자, 갑소유인데 을이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넘어가냐? 자, 저당이 넘어가요. 그럼 저당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이건 괜히 사기친 거예요. 갑거지만 을이 저당을 잡았는데 그 저당권을 넘긴다. 저당권을 넘긴다는 건 채권이 같이 양도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무자야? 을에서 병으로 가면 누가 의무자야? 을이 의무자지. 갑이 의무자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갑이 의무자겠죠. 근데 지금 저당권이 이전된다 그랬으니까 을이 현재 저당권자로서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갑을 병으로 매도가 됐는데 그럼 매매 몇 개? 매매 두 개, 매매 두 개. 그럼 등기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중간 생략하면 안 되니까. 현재 명의는 갑에게 남아 있고요. 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한대요. 그러면 등기를 갑에서 을로 가져오는 겁니다. 갑에서 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자고, 을은 등기 권리자고, 을이 권리자지. 병이 권리자다 틀렸잖아요. 을이 권리자죠. 갑을 간의 등기니까 을이 권리자죠. 근데 을이 망해서 들어뒀죠. 들어뒀으면 누가 나서? 채권자가 나서는 거죠.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됩니다. 을. 절차법상 권리자는 을입니다. 병이 아니라 을입니다. 자, 2번은 가져가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갑에서 을로 가서 을에서 병으로 이미 갔고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거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도로 말소를 하는 것이죠. 순차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을이 잘못 간 거래. 그럼 을을 지우려면 을만 먼저 지우는 게 아니라 병을 먼저 지어야 돼요. 병을 먼저 지으려면 요 등기에서 병이 의무자, 자, 을이 권리자 이렇게 된 거죠. 을이 어차피 뺏길 거니까 이 협조 안 하겠죠. 안 하면 갑이 이것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대위했지만 등기 권리자는 을입니다. 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을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로 자,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판결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 말소하는 등기 권리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을. 자,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해당 등기만 봐야지 실제 등기소에 간 게 누구냐는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여기도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둘 다 을입니다. 을. 4번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에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신청한대요. 그럼 신청인은 누구야? 갑이 신청인이죠. 자, 채권자가 신청인이라고. 채권자가 대위하니까 걔가 신청인이라고. 자, 이것만 보시면 딱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자 갑이 대위했다 그러면 걔가 신청인이야. 채권자가 신청인. 됐죠? 이거 딱 그냥 공식이에요. 채권자 갑이 대위했다 그러면 걔가 신청인. 그죠? 채권자 갑이 신청인. 4번이 다 바로 답이죠. 자, 5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에 속하는 등기. 자, 그러면 재단 거예요? 대표자 거예요? 재단 거죠. 대표자가 당사자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재단이
재단이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신청은 누가 해? 신청은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신청은 대표자가 대리로 하겠지만 당사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다 틀리게 했고 4번이 지금 정답이죠. 여기서 1번에서 힘을 빼니까 2번서부터 힘이 쫙 빠지면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번이 좀 길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해당 등기의 권리자를 찾는 문제였단 말이죠.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보죠.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또 병에게 전매를 했다는 거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슉 넘어가는 중간 생략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자, 즉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맞는 말이죠. 네. 중간 생략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자,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등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낼 필요가 있다. 자, 허가 구역이라잖아. 허가증을 내야지. 그죠? 당연히. 당연한 소리 쓴 겁니다. 자,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위하면 을한테 갖고 오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생략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만 여기까지 대위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갑에 잔금을 지급한 날 매매잖아요. 자, 매매잖아요.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면 잔금 지급한 반대급부가 완전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이거 과태료 있어요. 60일짜리는 과태료가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자, 5번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 요렇게 넘어가는 걸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2개 받을 거를 하나밖에 안 받았죠? 이거 유효, 무효, 그냥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략 무효.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효. 정답은 그냥 5번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처음 본다 그러면서 난리 나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 딱 보면 무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괜히 사기친 거예요. 예. 자, 됐고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3번에 1번에 보시면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이나 촉탁이 다 비슷하다. 근데 촉탁은 좀 봐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봐주면 안 되고 법에 규정을 두고 몇 개를 봐준다. 법에 이런 거 좀 촉탁이 봐줘라고 한 거. 그거 없으면 신청이나 비슷한 거다. 이런 소리예요. 예. 자, 두 번째,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촉탁한대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원이 촉탁해요,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촉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직권 보존 등기 4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그럴 때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 법원이 이것까지 촉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까지만 촉탁이 들어가고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열어줍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권리 소멸의 약정. 소멸의 약정. 이건 그냥 딱 법에 부기등기로 정해놨습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하고 분할 금지 특약 같은 경우는 그냥 부기등기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다. 자, 우리가 낸 신청서는 몇 년 보존? 5년 보존. 우리가 낸 거, 제출한 거, 제공한 거 5년이죠. 자, 행정구역이 그 동네 다 바뀌었대요. 그러면 다 가서 신청해야 돼요? 알아서 고쳐요? 알아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직권 변경입니다. 근데 직권 변경을 하루아침 못하니까 일단 변경된 걸로 본다 해놓고 차근차근 직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걸리니까 일단 변경된 걸로 법적으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죠. 이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이 직권 보존 등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거 직권이라는 건 알아내야 됩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4개 있는 거 아시죠? 신청 등기 있고 또 촉탁 있고 또 직권 있고 또 명령 있고 얘네들 바꾼 거예요. 촉탁, 직권 직권인데 촉탁이라고 사기친 겁니다. 직권. 자, 이제 4번 가시죠. 4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4번. 다시 등기 절차 개시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자, 신청 있고 또 촉탁 있고 또 직권 있고 또 명령 있어요. 자, 가장 원칙은 신청.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촉탁이죠. 신청 촉탁은 2개 같은 거예요. 신청 촉탁 같은 거고요. 누가 해달라고 하냐만 다른 거예요. 일반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 그러면 신청. 관공서가 등기소에서 해달라 그러면 촉탁.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해주면 직권이라고.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데 등기관 지가 그냥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해서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꼭 있어야 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직권명령이 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봅니다.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가지죠. 직권하고 명령하고 이 두 가지를 빼면 직권명령을 빼면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된다. 신청 촉탁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따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신청 촉탁이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등기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 공동신청, 공동신청. 얘들이 바쁘면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다. 그렇죠? 대리인. 대리인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본인들이 가요. 밑에 사무원 보내요. 사무원 보내는 거예요. 사무원이 출석, 대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불법이에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대리인이 아니거든. 대리의 대리, 복대리? 아니야, 이거. 예. 대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무원인데, 근데도 이 경우는 이제 법무사들이 예전에 이제 법원에 근무하던 선배 직원들이었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 나이에 맨날 오리 이래가지고 이제 대신 사무원을 인사시켜가지고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을 대신 보내는 것도 예규상 허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조합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이때는 조합원으로 자 합유 등기. 합유로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특별법상 조합이죠? 특별법상도 조합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야. 법인이면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법인으로 바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때 특별법상 조합인데 조합은 합의로 한다. 그러면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죠? 민법상 조합일 때 조합은 합의로 가는 것이지 특별법상 조합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법인 등기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특별법상 조합인데 합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민법상 조합으로 바꾸면 그때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민법상 조합. 이게 진짜 조합은요. 민법상 조합이 진짜 조합이에요. 진짜 조합이고 얘들은 이름만 조합이지 사실은 그냥 법인들이에요.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 노동조합 이런 거 다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바로 그냥 법인으로 등기를 처리해 버립니다. 합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자신을 매도한 자가 자신 토지를 팔았어. 매수인이 안 받아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가라 라고 청구를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하고 소송하면 뭐가 돼요? 이겨. 소송에서 이기면 뭐가 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지. 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소송에서 밀어낼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근데 누구 명의예요? 그 재단 명의. 그 사단재단 명의로 신청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지금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5번 보시죠. 5번은 또 잘하셨네. 5번은 이건 또 저의 또 어떤 세뇌 교육이 이제 드디어 쏙닥 봐줘 안 봐줘? 봐주니까 각하예요, 실행이에요? 실행하죠. 끝 끝났죠. 그죠? 쏙닥 하면 실행 준다. 그죠? 촉탁이니까 봐준다. 자,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래.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래요. 그럼 얘는 봐줘 안 봐줘? 봐줘야지. 봐주면 등기 필증 뭐 낼 필요가 없다. 봐주니까 안 돼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촉탁은. 네. 자, 3번 관공서가 권리자래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거래 주체로서 들어왔대. 당사자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관공서야. 촉탁이지만 공동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4번 촉탁에 따른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 신청과 동일하다. 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한데 몇 가지 봐줄 때도 있다. 봐줄 때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봐준다. 이 소리죠. 봐준다는 규정이 없으면 신청이나 뭐 큰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자, 5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자, 봐주니까 어느 정도 봐주냐? 우편도 봐준다. 우편도. 촉탁은 우편을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우편으로 우리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우편 신청 안 돼. 우편 촉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이게 틀린 거죠. 자, 이건 뭐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촉탁.